안녕하십니까? 네, 버섯돌입니다. 그전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이야기를 하다 말았다, 그죠? 허준 이야기를 하다 말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제가, 소설 동의보감을 보고 사실 펑펑 울었죠. 펑펑 울었는데, 그 소설 동의보감 어떤 내용에서 제가 울었냐 하면요. 허준 선생님이, 네, 그래서 진정한 의사가 됐잖아요. 과거도 못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스승님이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허준의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스승님의 시체 있지 않습니까? 시체. 내가 죽으면 이 시체를 허준한테 맡길 테니까 꼭 한번 해부를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허준이 그 스승님의 그 몸을 이제 칼을 대죠. 칼을 대가지고 결국 스승님의 유언이 네가 의사인데 어떻게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이 어떻게 생겼고, 위가 어떻게 생겼고, 뭐 쓸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가 직접 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안 보고 무슨 의사냐. 이래서 당신의 몸을 그렇게 허준한테 맡기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허준이 이제 스승님한테 감사하면서 오열을 하죠.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에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네, 펑펑 울면서 이제 의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한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쪽으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매번 컴퓨터공학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겸사겸사 해가지고 지금 이게 치과계로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치과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때 아버지께서 그 책을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그때 그렇게 펑펑 울지 않았다면, 제가 그때 치과대학을 안 들어갔을 것이고, 학과 자체도 바뀌었을 텐데, 제가 만약에 치과대학에 안 들어갔으면, 저희 집사람을 만날 수도 없잖아요? 저희 집사람을 안 만났으면, 저희 애가 또 태어날 수도 없겠죠? 귀한 딸이 태어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느냐. 네, 또 어렵게 또 가진 애라서 그것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저희 딸아이를 제가 만나기까지 너무 많은 우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제가 치과대에 가는 것도 그렇고, 제가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만나셔서, 제가 누나가 6명이고 이렇게 귀한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만약에 누나들 중에 한 명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제 존재 자체가 더 없었을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누나가 딸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나고, 이것도 사실은 그럼 그것도 필연이지 않느냐. 그래야 내가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야 또 내가 집사람을 만나고 치과장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가 태어났어야 됐고, 그 아버지의 또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랑 또 만나야 되고, 누군가가 또 중매를 했다면 중매하는 사람이 중매를 했어야 됐고, 너무 많은 우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쫙 다 필연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저랑 저희 딸아이가 이게 인연이라고 해버리면, 이 많은 것들, 과거 일들이 다 필연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요게 인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이게 인연이 돼버리면 그전 것들이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다 엉켜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가 인연이면 다 인연인 거예요. 제가 제 친구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제 제일 친한 친구, 그 친구를 치과대학에서 만나는 것 하며, 저희 동기들 만나는 것 하며, 저희 딸아이와 제가 이게 필연이 돼버리면, 지금 동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저의 관계도 이게 필연이 돼버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거, 여러분들의 배우자, 이것도 다 인연이고 필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집사람하고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상담 선생님을 만난 어떤 은인이 계신데 그분이 한 분 그때 제가 만나지 않았다라면 사실 지금의 저희 딸아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 딸아이와의 관계도 이상하고 하여튼 뭐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우연이냐는 거죠. 착착착착 이렇게 맞아 떨어져 지는 것들이 이게 다 우연이 아니구나, 다 필연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많이 궁금했었어요. 이게 우연이 있느냐. 지금은 저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우연이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어느 것 하나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 내가 어떤 동전 하나를 던져도 이 동전이 앞면이 나오느냐 뒷면이 나오느냐,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가 누군가 옷깃이 스치는 것, 그것도 다 우연이 아니고 저희 치과의 직원이 어떤 사람이 면접을 오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뽑게 되는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저 친구를 직원과 원장과의 이런 관계를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하게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많은 어떤 갈등 혹은 희로애락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타임 스케줄이 짜져 있구나, 인생 스케줄이라는 게 짜져 있구나, 내가 짜고 왔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궁금했었는데요. 누군가가 어디서 제가 보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딱 이해시켜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보통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원인과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닭과 달걀의 이런 관계라는 거죠. 결국 거울이 두 개가 맞닿아 있고 중간에 어떤 물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쭉 보면 그 거울 안에 이 버섯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두 개의 거울이 있으면 이렇게 쭉 보면 나도 굉장히 많잖아요. 수도 없이 쭉 있는데요. 그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러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 거울 속에 있는 수많은 허상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봐도 이쪽은 미래고 이쪽은 과거라 치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과거도 다 바뀌어버리고요, 미래도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이거 그게 말이 되냐? 과거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가 있고 현재가 어떻게 돼야 미래가 바뀐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패러다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미래가 사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5천만 원을 주게 5천만 원을 줄 것이라고 제가 만약에 강력하게 생각하는 힘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5천만 원을 주게 될 거야. 나는 못 받은 돈 5천만 원 혹은 뭐 어찌됐건 5천만 원 받을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강력하게 믿어버리잖아요. 진짜 그거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일념을 다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5천만 원을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는 그런 5천만 원이 있을 거야 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염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거 일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과거 일이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내가 까먹었는 누군가가 5천만 원을 주는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어불성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거를 사실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운명이라야지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운명이 아니면 내가 어떤 거를 받을 일이 있다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달리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내 인생이 바뀔 거야. 지금 성공할 거야. 그리고 행복할 거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이렇게 믿게 되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건강해질 거야, 다 나을 거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앞으로 그렇게 될 운명이니까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내가 어떤 거를 믿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끈으로 다 연결돼 있어서 미래를 제가 이렇게 다 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과거도 다 땡겨버려서 과거에 많은 안 좋았던 사람들, 그런 것들도 내가 지금 생각을 한순간 딱 바꿔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악연들이 다 좋은 인연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사실은 제 아토피의 강력한 주범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께서 워낙 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중학교 때 아토피가 아니고 알러지였는데 분명히. 근데 피부과에서 계속 주사를 맞아라. 어머니께서 아들이 자꾸 가렵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마음이 쓰이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강력한 약을 좀 세게 주십시오. 뭐 주사 꼭 맞아라. 이렇게 그걸 요구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 나이에 아주 강력한 스테로이드와 어떤 항히스타민제 이런 걸 많이 먹게 됐죠. 그 덕분에 그때는 안 가렵고 안 괜찮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증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먹는 거에 대한 진짜 왜 알러지가 생기고 아토피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볼 그게 없었죠. 왜냐하면 안 가려우니까, 괴롭지 않으니까 왜 그게 원인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병이 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알람을 끄는 거죠. 병이 있으면 알람이 막 울려야 되는데 그 알람 장치가 꺼버리니까 그때 과보를 안 받고 이렇게 그게 쌓이는 거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아토피라는 질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께서 아들을 사랑한 그 마음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이렇게 쭉 이어질 때까지 중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약을 좀 세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뭔가 좀 바뀌고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약을 끊으면서 이제 이렇게 의식이 깨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찌됐거나 그 어머니께서 그러면 아들한테 나쁜 짓을 한 거냐, 이게 악행을 한 거냐, 나도 어머니도 당신도 모르게 이게 악행을 한 거냐, 제가 만약에 이 아토피를 나쁜 거라고 생각했다면 어머니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껏 아들한테 정말 나쁜 행위를 한, 본인도 모르게 나쁜 행위를 한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데요. 제가 아토피가 정말 다행이었구나, 이거 덕분에 제가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를 하는 덕분에 스승님을 만나게 됐고,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식이 깨버리는 그런 강력한 그 원동력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버리는 순간 어머니께서 정말 역시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진짜 하나도 허튼 걸 주시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세옹지마에서 말이 이리 됐다 저렇게 나쁜 행운이 됐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좀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가 사실 과거와 미래를 그냥 이렇게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뭔가 있고, 현재에 뭔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뭔가 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런 딱딱한 철사가 있어서, 철봉이 있어서 이 철봉을 잡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과거와 미래가 다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패러다임을 아까 전에 거울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 패러다임에서는 이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일어날 운명이니까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운명이다 보니까 내가 이 책을 읽게 됐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책을 안 읽다가 지금 이제서야 이제 책을 보게 되고 독서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된 계기가, 이게 결국에 다 이쪽 길로 가기 위한 그런 운명이구나, 혹은 지금 뭔가 운명이 지금 바뀐 거구나, 내가 뭔가 그런 느낌이 사실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요. 인연이라는 거, 제가 제 딸아이와 인연이라는 거, 그 말 하나가 다 얽혀 있다는 거죠. 제가 치과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뭐 누굴 만나는 거, 제 친구를 만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어떤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어떤 사기를 당하고 안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 효과라 그러잖아요. 어디서 나비가 날개짓 하는 게 저쪽에서는 태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다 엮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딸아이와 제가 인연이라는 게 진짜 인연이면 여러분들하고도 그것도 저도 다 인연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게 다 인연이고 우연이 아닌 일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인연이 아니면 그것도 다 인연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연결돼 있다는 게, 이게 사실 연기법이거든요. 다 연결돼 있다는 거, 그물처럼. 그 이야기는 또 차차 풀어나가겠습니다. 풀어나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딸아이가 이 인연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강력하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세상 어느 것 하나도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 없구나. 여러분들 주변에도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서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만날 인연이었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영매가 웰컴 투 지구별에 보면 그 영매가 알려준다는 거죠. 야, 네가 그때 이야기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번에는 이런 역할놀이를 이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이번 생에 온 거 아니냐? 그 이야기가 웰컴 투 지구별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무의식 세계 속에 무의식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육체는 나 말고 또 다른 그런 상위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 내가 결국 이렇게 운명을 정하고 왔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거 일들이 사실은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말이 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진짜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지금은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좀 굳어졌습니다, 제가. 그게 그렇게 해야지만 다 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스웨덴보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할 건데요. 스웨덴보리의 위대한 선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